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서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는 포드의 준대형 SUV죠. 익스플로러입니다. 역시 이 포드 코리아를 먹여 살리는 효자 차종이기도 하고 국내 이 준대형 SUV 시장을 키운 장본인이기도 하죠. 또 최근에는 이 최상위 트림인 플래티넘을 또 국내 출시해서 한층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 V6 3.0L 엔진을 얹은 고급화 트림인 플래티넘입니다. 이 차 과연 어떤 매력과 가치를 안겨다 줄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포드 익스플로러 일단 전면부 먼저 보면 이 플래티넘만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바로 이 그릴 세틴 알루미늄으로 장식을 해 놓았습니다. 한층 더 존재감을 나타내면서 웅장한 모습을 연출하기에도 충분하고요. 포드 로고도 굉장히 큼직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이 외에도 전체적인 각 구성 요소가 무지하게 큽니다. 네, 일단 헤드램프 가로형으로 굉장히 큼직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요 근래에 이렇게 큰 램프를 가진 차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 크기에 비해서도 확실히 좀 큼직한 사이즈를 자랑을 합니다. 램프 안쪽 상향등 하향등도 야 진짜 커요. 심지어 이 범퍼 쪽에 안개등 보세요. 안개등이 이렇게 클 일입니까? 네, 여러가지 전체적으로 확실히 이 차를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각 구성 요소가 큼직큼직한 게 익스플로러만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자 차별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 공기 흡입구라든지 전체적인 디자인은 생각보다는 단정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거보다 오히려 저는 이 보닛 쪽에 디자인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살짝 움푹 들어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그 미국차 하면 생각나는 그런 머슬카의 보닛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웅장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캐릭터 라인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단번에 큰 차임을 알 수가 있죠. 무엇보다도 이 밸런스, 이 균형감이라는 부분에서 참 잘 해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큰 SUV란 이렇게 생긴 거야 라는 마치 정석과도 같은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죠. 유리창 먼저 보면 이렇게 반듯하게 내려오는 무언가 화려하게 기교를 부리지는 않았어요. 딱 정직한 이 디자인 형태의 틀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철판의 느낌도 그렇고요. 굵직굵직한 선을 여러 개 추가를 해서 시선을 강하게 둘 만한 포인트는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이런 무난하면서도 크기를 돋보이게 하는 다양한 굴곡들이 조금 더 익스플로러만의 특징을 강조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옆에서 봤을 때 캐릭터 라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약간 곡선을 많이 사용해서 매끈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외에 또 이 미국차답게 크롬 도금을 군데군데 꽤나 많이 사용을 해서 조금 더 화려해 보이는 이미지도 주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 플래티넘 트림만의 특징, 휠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21인치 휠 조금 더 커졌죠. 기존의 익스플로러보다.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서 전체적인 균형감을 맞추는데도 한몫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개인적으로는 좀 특이한 점, 아니면 좀 특징이라고 할 게 사이드미러가 차 크기에 비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한 손바닥 하나 정도 딱 알맞게 가리는 크기인데 운전석에 앉았을 때 보이는 사이드미러는 더 뭔가 작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징 아닌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익스플로러 플래티넘의 뒤태, 일단은 가장 먼저 시선이 꽂히는 부분 맞습니다. 바로 이 배기구예요. 기존의 익스플로러와는 많이 차별점을 보이죠. 무려 4발이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다 뚫려 있나? 뚫려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게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요 아래쪽에서 나옵니다. 옛날 에비에이터 때도 이런 비슷한 디자인이었는데 똑같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에 어쨌든 이렇게 4발 약간 고성능차 이미지를 주기에도 충분하고 좀 신선한 구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를 제외하면 이 위쪽 같은 경우는 기존 익스플로러와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이 디귿자 형태로 내려오는 이 면발광 LED 램프를 비롯해서 깔끔한 트렁크 구성이라든지 큼직한 익스플로러 음각 로고까지 전체적으로 다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플래티넘 요 레터링만 달라진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포드 익스플로러 플래티넘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우선은 이런 투톤 계열의 약간 컬러 믹스 매치를 굉장히 잘해서 일반 올블랙으로 꾸며져 있는 익스플로러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스티어링 휠도 마찬가지예요. 요 포드 로고 원래
파란색으로 이제 꾸며져 있잖아요, 배경이. 근데 그냥 올 은색으로 꽤나 좀 독특하면서도 신선한 구성을 자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반 트림과는 좀 차별화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는 이 12인치가 넘는 커다란 풀 디지털 계기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이 바늘 계기판을 벗어 던지고 대세에 맞게 각종 그래픽으로 화려하게 좀 꾸며놓은 디지털 계기판, 저는 좋은 구성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이 안쪽에 뭐 그래픽 구현 과정도 생각보다는 꽤 깔끔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시인성도 확실히 좋아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외에 센터 페시아를 감싸는 이 부분, 피아노 블랙으로 마감을 해 놓았습니다. 일반 익스플로러 그냥 생 플라스틱이었거든요. 네, 플래티넘은 그래도 이렇게 피아노 블랙으로 마감을 해서 조금 더 묵직한 감각을 전달해 주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 센터 페시아 모니터는 요즘 흐름과는 안 맞게 조금 작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젤도 살짝 두껍고, 전체적인 요 싱크 시스템 같은 경우도 좀 단순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거든요. 뭐 물론 이 기능적인 요소에서는 전혀 불만이 없지만 조금 더 요즘 차들이 워낙 화려하게 또 크고 멋있게 집어넣는 거에 비해서는 살짝 경쟁력이 조금 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센터 페시아가. 그래서 요 안쪽에는 살짝 뭐 휴대폰이나 지갑 정도를 툭툭 올려놓을 수 있는 수납함이 마련이 되어져 있고, 정 가운데 부분에는 이제 공조 장치를 비롯해서 각종 버튼들이 위치해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버튼의 종류가 좀 많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누르는 감각이라든지 뭐 일목요연하게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관성이라는 부분에서는 크게 흠잡을 곳은 없을 것 같아요. 확실히 큰 차답게 이 센터 터널의 폭도 제법 됩니다. 그래서 뭐 컵홀더를 비롯해서 이 앞쪽에도 수납 공간이 꽤나 크게 마련이 되어져 있어요. 장거리 여행을 갈 때 무언가 물건을 넣기에도 참 좋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USB 포트는 이제 C타입과 일반 USB 12V 소켓 깔끔히 위치해져 있네요. 여기에 뭐 간단히 키나 뭐 동전 등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 그리고 이 조그 다이얼 형식의 변속 레버, 뭐 요즘은 국산차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포드가 꽤 오래전부터 탑재를 하고 있었죠. 깔끔하게 확실히 이 센터 터널 주변을 조금 더 단정하게 디자인을 요소로 만들어주는 하나의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쪽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비롯해서 뭐 드라이브 모드라든지 뭐 휠 슬립을 억제하는 뭐 아주 다양한 기능들이 또 깔끔하게 위치해져 있고, 이 뒤쪽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와 뭐 꽤나 깊은 콘솔 박스가 위치해져 있어요. 근데 이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를 이렇게 세워서 충전을 해야 돼요. 근데 운전 중에 무언가를 막 넣고 빼기 할 때 그렇게 편해 보이는 구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무선 충전 패드를 이 앞쪽에 좀 빼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주 약간의 아쉬움도 남기는 합니다. 이외에 편의 기능이라는 부분도 익스플로러 가장 높은 트림답게 남부럽지 않게 탑재가 되어져 있어요. 뭐 마사지 시트를 비롯해서 통풍 시트, 뭐 열선 핸들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 보이시나요?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도 탑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적인 면에서는 크게 흠잡을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시트도 한번 보세요. 이 플래티넘만의 특별함을 나타낼 수 있는 자수와 함께 꽤나 푹신하면서도 질 좋은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어서 이런 착자감이라는 부분에서도 분명히 이점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디테일한 이 착자감 느껴보기 위해 뒷좌석 2열로 넘어가 보실게요. 네, 포드 익스플로러 플래티넘 2열에 들어왔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6인승입니다. 2+2+2 구조로 3열 6인승 시트 형태로 표현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인지 2열은 이제 각각의 독립 시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뭐 꽤나 크기가 큼직한 팔걸이를 비롯해서 이 독립 시트만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부분, 뭐 리클라이닝이라든지 뭐 앞뒤로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다양한 부분에서도 기능적으로 잘 표현을 해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도 확실히 일반 벤치 시트의 2열을 가진 익스플로러와는 차별점을 보입니다. 우선 이 가운데 꽤나 큰 트레이를 마련을 해 놓았어요. 컵홀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수납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한 6개, 대여섯 개 정도 위치해져 있죠. 그래서 뭐 여행 중에 뭐 물건, 가방 같은 거를 옆에 살짝 보관을 해도 참 좋을 것 같고, 이 앞쪽에는 이제 전용 공조 장치가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람 세기라든지 온도라든지 바람 위치까지, 또 열선 시트도 여기 깔끔하게 버튼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네요. 여기는 USB
그리고 여기에도 여러 가지 충전 단자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요 밑에는 뭐지? 그냥 뚫어 놓은 것 같은데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의 한 물티슈 정도는 여기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납 공간과 함께 가운데 턱도 생각보다 높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개방감을 높이는 데에도 한몫을 하는 것 같고, 2열 전용 송풍구는 요 위쪽에 달려 있네요. 그 다음에 수동식 햇빛 가리개를 비롯해서 이쪽에도 도어 패널 쪽에도 컵홀더 역할을 하는 수납이 한 3개 정도가 위치해져 있습니다. 확실히 이 차의 컨셉을 반영해서 공간 활용이라는 부분에서 뛰어난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게 익스플로러가 갖고 있는 2열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나서 이 위쪽에 파노라마 선루프도 큼직하게 뚫어져 있는 게 전체적인 이 개방감을 높이는 데도 한몫을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3열은 어떨지 지금 바로 내려서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플로러 마지막 3열 공간 들어가는 방법은 쉽습니다. 여기 2열 각각 독립 시트 이 어깨 부분에 위치해져 있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원터치 폴딩이 되기 때문에 쫙 밀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한번 앉아볼게요. 아이고, 확실히 기본적인 휠 베이스가 3m가 넘기 때문에 이 3열에서도 무릎 공간이라든지 머리 위 공간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이 활동, 손이 뻗어나가는 범위라든지 몸을 뒤척일 때 좀 여유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이 시트 바닥면이에요. 특히 이 무릎이 꺾이는 이런 각도라든지 낮기 때문에 뭔가 좀 안락한 맛은 조금 떨어집니다. 이렇게 무릎을 최대한 여기 아래쪽까지 붙이게끔 하면 또 다리를 꺾어야 되고, 전체로 이렇게 떠있는 공간들, 시트 바닥면이 좀 많이 낮아서 전체로 착자감이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 편의 기능 3열 전용 송풍구를 비롯해서 컵홀더 정도가 눈에 보이고요. 별다른 USB 장치나 이런 거는 딱히는 없네요. 자, 익스플로러 플래티넘 마지막 트렁크 공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전동으로 열려야 되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3열까지 모두 다 펼쳤을 때 한 요 정도 그냥 무난한 공간을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들고, 요 아래쪽에 오히려 꽤나 깊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차용품이라든지 간단한 캠핑 용품으로 깔끔하게 수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양 끝에 되게 조각조각 수납 공간을 마련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기호에 맞게 잘 수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열 시트를 접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알아서 접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눌러서 접어보도록 할게요. 이 시트가 내려가는 속도도 다른 차들과 비교해서 꽤나 빠른 편입니다. 네. 이렇게 3열 시트를 접으면 완벽한 플랫한 공간이 나오고, 2열 시트까지 한쪽을 제가 따로 또 접어 놨거든요. 이렇게 되면 에어매트 깔면 웬만한 차박이나 차크닉 아주 손쉽게 가능하겠다. 또 그리고 긴 짐을 실어도 전혀 문제 없다. 역시 크기에서 오는 어마어마한 공간이 익스플로러가 갖고 있는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포드 익스플로러 플래티넘 주행 느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차 같은 경우는 V6 3.0L 에코부스트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고 출력 370마력, 최대 토크 54kgm를 발휘하죠. 일반 익스플로러와 비교해서 확실히 이 숫자들이 높아진 게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오는 이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시동을 켜고 주행을 이어 나갔을 때 일단 정숙성이라는 부분에서 처음에는 좀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하게 또 차를 이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지금과 같이 일상적인 흐름에서 그냥 꾸준히 속도를 올릴 때에도 엔진음이 거의 들리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 같은 가솔린 라이벌과 비교해서도 뛰어나다 라고 처음에 정숙성에서 크게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 속도를 올리는 과정 역시 이 대배기량 엔진이 주는 풍부한 힘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손쉽게 이 속도를 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 과정도 한결 매끄럽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이 2리터급의 이 에코부스트 엔진은 무언가 이 추월 가속이나 조금 고속에서 속도를 올릴 때 살짝 이
거친 사운드와 함께 좀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 이 살짝 2% 부족한 마음도 이 플래티넘 이 V6 3.0L 에코부스트는 말끔히 지워낸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3.0L급 엔진이 이 거대한 차와 맞물려서 조금 더 아주 이상적인 합을 맞추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파워트레인 특히 이 엔진은 기대 이상으로 꽤나 만족스러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 엔진의 힘에 조금 더 도움을 주는 10단 자동 변속기 역시 생각보다는 그래도 꽤 빠릿빠릿한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정직하게 알아서 단수를 차곡차곡 올려가는데 그 과정이 무언가 조금 부자연스럽거나 아니면 단수가 너무 촘촘해서 살짝은 이 가감속이 반복될 때 좀 꿀렁이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또 자연스럽게 변속을 이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파워트레인 구성은 역시 뭐 2.0L급보다는 적어도 이 정도 크기의 차를 몰기에는 이 3.0 확실히 좋네요. 아무래도 이 차를 구입을 고려하는 소비자분들께서는 이 엔진 절대 무시할 수 없죠. 파워트레인의 만듦새는 상당히 좋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외에 뭐 스티어링 휠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뭐 코너링 핸들링 실력은 뭐 큰 감흥은 받기는 어렵습니다. 뭐 롤도 적당히 허용하고 뭐 한계점이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뭐 일상에서 뭐 주행을 할 때는 크게 부담이 되진 않지만 뭐 굽이치는 산길이라든지 코너를 만날 때는 그래도 한 템포 좀 여유롭게 브레이크를 잡고 좀 차분히 돌아 나가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지금 살짝 길이 뚫렸기 때문에 그래도 비가 오지만 한정된 조건에서 스포츠 모드로 조금 더 적극적인 운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모드를 돌리면 이제 에코 스포츠 모드, 꽤나 멋있는 그래픽이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정숙성, 아까 제가 맨 처음에 감명 깊었다고 했는데 정반대가 됐어요. 엔진음이 엄청나게 크게 실내로 들어오면서 조금 더 이 주행의 즐거움을 위한 준비를 마칩니다. 실제로 가속 페달의 이 스로틀 반응도 무지하게 빨라졌고요. 그래서인지 차가 나갈 때 이 감각이 상당히 빠르고 또 역동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속 패턴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거든요. 패들 시프트를 한번 당겨도 뭐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최대한 고 RPM에서 엔진을 쥐어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힘이라는 부분에서는 전혀 부족할 게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거대한 차가 이런 속도로 박진감 넘치게 달려나가는 느낌이 사뭇 새롭네요. 낮게 깔린 스포츠카와는 또 다른 스릴을 안겨주는 것 같아요. 일단 소리도 굉장히 미국 차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이 약간 마초적인 사운드를 실내에 간간히 울려 퍼지는 이런 느낌도 참 좋고, 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확실히 이 3.0L 엔진이 갖고 있는 힘을 더 크게 아낌없이 뿜어내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대배기량 엔진 차 선호하고 또 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이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에 대해서는 크게 흠잡을 곳이 없네요. 이외에 제동력이라는 부분도 지금과 같이 다시 정체 구간이 시작이 되면서 브레이크를 이렇게 꾹 하고 밟아 보는데 최대한 일정하게 또 자연스럽게 이 거대한 차를 멈춰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동력계만큼이나 꽤나 인상 깊었던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잘 달리는 것과 잘 서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주행 평균 이상값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익스플로러 플래티넘이 갖고 있는 주행에서의 특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과 총평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 차 같은 경우 가격대가 조금 있습니다. 6,700만원대에 형성이 되어져 있죠. 뭐 라이벌을 비롯해서 기존의 익스플로러와 비교해서도 확실히 최고급 트림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뭐 가격을 떠나서 이 차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상품성이라는 부분, 남부럽지 않은 편의 품목을 가득 탑재하고 있고, 여기에 또 몇 가지 소재 변화로 한층 더 그래도 고급감을 나타낸다 라는 부분도 저는 참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주행이라는 부분도
엔진도 예전 익스플로러와 비교해서 확실히 완성도가 높아졌고, 더군다나 이 3.0L V6 대배기량 엔진을 얹으면서 조금 더 이 차와 궁합이 또 잘 맞게 세팅을 해 놓지 않았나. 그래서 이 퀄리티라는 부분에서는 일반 익스플로러와 비교해도 좀 월등히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포드 중대형 SUV죠. 또 여전히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고 또 관심 속에 이 포드를 먹여 살리고 있는 차이기도 하죠. 익스플로러,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트림인 플래티넘을 만나봤고요. 이 차와 함께 그래도 뭐 레저 활동을 즐기거나 여행을 떠날 때 아주 좋은 든든한 동반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서환 기자였습니다.